70살 노인의 통장에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까지 단 2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동네 휴대폰 대리점 사장. 공짜 폰을 준다며 신분증을 받아가더니 노인 몰래 회선을 3개나 더 개통해 소액 결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노인이 따지러 가자 사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노인을 밀쳐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 그냥 당하고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을 불러들여 증거를 모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통신사본사 감사팀까지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며 대리점 사장을 완벽하게 매장시켜버립니다. 시골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져버린 사기꾼의 최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박덕수 노인은 올해 70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논밭을 갈고 소를 키우며 자식 넷을 키워냈고 이제는 자식들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덕수 노인은 홀로 시골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논에 나가 물꼬를 살피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늘에 앉아 새참을 먹으며 라디오를 듣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논밭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덕수 노인은 인심 좋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의 일도 마다 않고 도와주었고 장에 나가면 옆집 할머니 짐도 대신 들어주는 정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덕수 노인이었기에 누군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면 의심하기보다는 고맙게 받아들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순박한 성격이 훗날 화근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 덕수 노인에게 요즘 작은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10년 가까이 써온 휴대폰이 너무 낡아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전화가 와도 벨이 울리지 않거나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려고 해도 번번이 애를 먹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막내딸이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가 울리지 않아 못 받았고 뒤늦게 딸에게서 걱정스러운 문자를 받고서야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도시에서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것도 빠듯해 보이는데 고작 휴대폰 하나 때문에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낡은 휴대폰을 붙잡고 몇 달을 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덕수 노인은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경운기를 몰고 나가 채소를 팔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며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지인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걷다가 돌아서려는데 길가에 큼지막하게 걸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대 특별 행사, 최신 휴대폰 전액 무료 교체, 기계값 0원, 요금 걱정 뚝.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나 싶으면서도 낡은 휴대폰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휴대폰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귀퉁이에 금이 가 있고 뒷면 배터리 커버는 테이프로 겨우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대리점 문 앞에서 손님을 부르던 젊은 사장이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은 말끔한 셔츠 차림에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덕수 노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날도 더운데 안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것 좀 드시고 가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장의 살가운 태도에 덕수 노인은 모시기는 척 매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받아 본 것이 얼마만인가 싶어 내심 흐뭇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매장 안 사장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건네며 덕수 노인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사세요? 농사 지으시나 봐요. 손을 보니 딱 알겠네요. 사장은 능청스럽게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노인의 경계심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덕수 노인이 휴대폰이 너무 오래돼서 불편하다는 말을 슬쩍 꺼내자 사장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무한테나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시골 어르신들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새로 나왔어요. 저희 매장에 몇 분한테만 선착순으로 최신폰 공짜로 드리는 행사거든요. 기계값은 본사랑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니까 어르신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그냥 한 달에 통화료 몇 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덕수 노인이 조금 머뭇거리며 그래도 괜찮은 건가,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묻자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더욱 그럴듯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장사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르신 같은 분한테 거짓말하면 제가 벌 받죠. 걱정 마세요. 서류도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도장이랑 신분증만 맡겨주시면 끝입니다. 글자도 잘 모르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어두웠던 덕수 노인은 젊은 사장의 살가운 말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청년이 다 있나 싶어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나머지 서류는 자신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사장은 신분증을 받아들자마자 매장 안쪽 복사기로 다가가 여러 장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계약서 양식과 함께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수 노인은 그저 사장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며 새 휴대폰을 손에 쥐게 될 생각에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장이 어르신 잘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하며 대신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덕수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이 하는 대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은 새 휴대폰을 상자째 들고 나와 덕수 노인 손에 쥐어주며 한 달 뒤부터 요금 나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반짝이는 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끔찍한 사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골 노인들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눈이 침침해 요금 청구서나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 이런 일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몰래 복사해둔 신분증으로 덕수 노인 명의의 회선을 몇 개나 더 무단으로 개통했습니다. 그렇게 개통된 회선들은 곧바로 범죄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결제 한도를 최대치로 설정한 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사들이고 모바일 상품권과 교환권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씩 마구잡이로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상품권과 아이템은 곧바로 현금화 업체에 넘겨 현금으로 바꿔 챙겼습니다. 덕수 노인 한 사람뿐 아니라 읍내 장터를 찾는 순박한 시골 노인 수십 명의 신분증을 똑같은 수법으로 복사해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폭탄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은 겉으로는 매일같이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지만 매장 문을 닫고 나면 그날 복사한 신분증들을 꺼내 다음 범행을 계획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무렵 덕수 노인의 통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농협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러 농협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잔고가 바닥을 넘어 마이너스에 가깝게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정리기에서 뽑혀 나오는 숫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란 노인이 창구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직원은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달이랑 이번 달에 휴대폰 소액 결제랑 통신요금으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갔는데요. 인터넷 쇼핑이랑 게임 결제 내역이 수두룩하게 찍혀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준 내역서에는 낯선 게임 회사 이름과 상품권 판매업체 이름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할 것 없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결제가 이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노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 쇼핑은 들어본 적도 없는 시골 노인이 수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결제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농사 지으며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단 2달 만에 수천만 원 가까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창구 앞에 힘없이 주저앉을 뻔한 노인을 직원이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노인은 문득 2달 전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받아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덕수 노인은 그 길로 곧장 읍내 휴대폰 대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장으로 향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사장을 찾아 통장 내역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사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공짜 폰이라고 해서 썼는데 내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통장이 텅 비어버렸네. 내가 게임이라는 것도 할 줄 모르는데. 모바일 상품권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결제가 왜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건가? 살갑게 웃으며 음료수를 건네던 사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장은 눈을 차갑게 굴리며 뻔뻔하게 노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이 직접 매장 오셔서 이것저것 결제해달라고 하시고 게임 아이템이랑 상품권 사달라고 하셔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드린 거잖아요.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딴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 소란에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노인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나? 신분증만 가져가서 공짜 폰 준다고 하지 않았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오히려 노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르신 연세 드셔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괜히 멀쩡한 영업집 와서 영업방해하고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제가 경찰에 업무방해랑 무고죄로 신고할 겁니다. 어르신만 감옥 가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사장은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뻔뻔하고 강압적인 사장의 태도에 덕수 노인은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사장은 노인을 매장 밖으로 거칠게 밀쳐내버렸습니다. 노인의 몸이 휘청하며 매장 앞 보도블록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난 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와 사정을 물어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속였다는 자괴감과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장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덕수 노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참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노인은 스스로 눈물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냐, 내가 시골 노인이라고 나를 우습게 보고 사기를 쳐?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노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대리점에서 사장과 육탄전을 벌이거나 감정적으로 싸워봤자 저쪽에서 영업방해로 걸고 넘어지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젊었을 적 마을 이장을 지내며 이런저런 분쟁을 중재해본 경험도 있었기에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과 규정을 이용해 저 악덕 업주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덕수 노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들이 침착하게 하나하나 물어보자 노인도 점점 냉정을 되찾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아들 역시 분통을 터뜨리며 당장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배제하고 철저히 물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사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해당 대리점이었습니다. 사장 몰래 대리점 주변을 살펴보고 매장 내외부를 찍고 있는 CCTV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장 외관과 간판, 영업시간이 적힌 안내문까지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덕수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회선의 상세 개통 내역서와 통신과 금서비스 결제 내역서 명의도용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귀띔해주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회선 3개가 추가로 개통되어 있었고 새벽 시간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가 일어난 사실이 명백하게 서류로 증명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70살 노인이 새벽 3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고가의 아이템을 수백만 원어치 결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발급받은 서류를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표시해가며 정리했고 시간대별로 결제 내역을 표로 만들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한 부자는 강력한 행정 및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첫째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리점의 명의도용 및 통신과 금서비스 불법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강력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정부기관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대리점은 물론 통신사 본사까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원서에는 덕수노인의 사례뿐 아니라 아들이 마을을 돌며 확인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어르신들의 정황까지 함께 언급하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기,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빽빽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가짜 개통 서류와 신분증 무단 복사 정황, 그리고 소액 결제 내역서를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검토하며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며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해당 통신사 본사의 소비자보호팀과 감사팀에 직통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골 대리점이 본사의 이름을 걸고 순진한 노인들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 명의를 도용하고 수천만 원의 소액 결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사 제보 및 법적 대응 경고와 함께 공식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문서 말미에 만약 본사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지역 방송사와 소비자 단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신사 본사 입장에서 대리점 하나의 불법 행위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수조사와 언론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악재 중의 악재였습니다. 본사 감사팀은 노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자료와 명의도용 확인서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긴급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원과 고소장이 접수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읍내의 그 휴대폰 대리점에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통신사 본사 감사팀 직원 여러 명이 대리점으로 거침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사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은 대리점 내부의 컴퓨터와 서류 장부 그리고 개통 시스템을 그 자리에서 즉시 압류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뒤이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수색영장을 들고 매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던 대리점 사장은 들이닥친 본사 감사팀과 형사들을 보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노인의 명의도용 고소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사장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매장을 찾았던 다른 손님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하나둘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본사 감사팀의 현장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장의 컴퓨터 비밀 폴더에서는 덕수노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터에 찾아왔던 시골 노인 수십 명의 신분증 복사본과 무단으로 작성된 가짜 개통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폴더는 피해자별로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각 노인의 개통 회선과 결제 내역까지 정리된 별도의 파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노인만 무려 40명이 넘었고
그동안 사장이 명의를 도용해 챙긴 소액결제 사기 금액은 총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통신사 본사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박탈했습니다. 가맹 계약은 전격 해지되었고 대리점 전산 시스템은 영구 차단되었습니다. 매장 간판은 당일로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매장 유리창에는 본사 직인이 찍힌 영업정지 및 계약 해지 공고문이 커다랗게 붙었습니다. 평생 노인들을 속여 뜯어먹으며 호의호식하려던 사장의 매장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장은 어떻게든 처벌을 면해보려고 노인들이 원해서 결제해준 것이라며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조사 초반에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명확한 CCTV 증거 자료와 본사 전산에 남아있는 새벽 시간대의 불법 결제 기록, 그리고 노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악덕 사장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를 입은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약자인 시골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대규모 명의도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그리고 반성의 기미 없이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장에게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며 그동안 사기로 모았던 전 재산은 압류되어 피해 노인들에게 전액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덕수노인 역시 통신사 본사의 조치와 법원 판결을 통해 몰래 결제되었던 소액결제 피해 금액 수천만 원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본사 임원진은 직접 시골 마을까지 내려와 덕수노인과 피해 노인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본사는 시골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노인 대상 특별 안내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읍내 장터 길목에 있던 그 악덕 휴대폰 대리점은 간판이 뜯겨나간 채 썰렁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그 자리는 이제 먼지 쌓인 유리창과 굳게 닫힌 셔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텅 빈 매장 앞을 지날 때마다 덕수노인의 현명하고 단호한 대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만약 노인이 사장의 협박에 속아 넘어가 혼자 가슴을 치며 울기만 했거나 매장에서 감정적으로 싸우기만 했다면 사장은 지금도 순진한 시골 노인들의 신분증을 복사하며 사기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섣부른 감정 싸움 대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과 행정 절차를 활용해 악덕업자의 목을 죄어갔습니다. 공공기관 민원과 경찰 고소, 그리고 본사 감사팀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정확하게 활용하여 사장의 매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감옥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한동안 이 이야기가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비슷한 일을 겪었던 다른 지역의 노인들도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뒤늦게 신고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덕수노인은 새로 발급받은 안심 스마트폰을 들고 들녘으로 나섭니다. 손주들에게 사진 보내는 법을 손녀에게 배워가며 하나씩 익히고 있는 요즘 자식들과도 영상통화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동네 노인정에 모인 다른 어르신들에게 휴대폰 요금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시골 노인이라고 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악한 자는 반드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혹독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덕수노인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